지금은 누에라는 이름조차 낯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잠사 문화는 화려함과 부의 상징으로 비단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하지만 잠사업은 시대의 변화 속에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역사의 흔적과 잠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만지고 즐기며 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누에의 일생과 잠사업의 변천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고즈넉한 농촌 마을의 한가로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 잠사박물관. 우리나라의 양잠 산업과 누에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잠사박물관인데 잠사박물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잠사란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를 치고 명주실을 얻는 일을 뜻하는데, 그런 만큼 이곳에선 누에를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체험이 시작됩니다. 보이죠? 이게 뽕잎이고 여기 있는 게 똥이에요. 개미누에 만배만큼. 누에는 원래 야생 뽕나무 잎을 먹는 해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에의 명주실을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에서 기르는 과정에서 야생성은 퇴화되고 인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유용한 자원곤충이 되었죠. 고개를 들고 있지. 공격하지 않아요. 얘는 자는 친구야. 우리 이따가 뽕잎 줄 때. 그렇다면 누에는 뽕잎을 어떻게 먹을까요? 먹을 때 사각사각 이렇게 먹어요. 지금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누에에게 직접 뽕잎을 먹여주기 위해 모여든 아이들. 고사리손 위에 누에를 올려놓고 누에가 뽕잎을 먹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누에는 6쌍의 혼눈이 있으나 시각작용은 하지 못해 후각만으로 뽕잎을 찾아 먹는데요. 이때 후각과 미각 기능은 아래턱 수염이 합니다. 저희 한국 잠사박물관은 누에를 기르는 양잠, 그리고 누에 씨를 생산하는 잠종, 그리고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기르는 상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에 고치에서 씨를 뽑는 제사, 이렇게 4가지의 누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과 학습을 겸비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잠사업 관련 전문 박물관입니다. 누에에게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누에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하죠. 누에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며 몸 전체는 13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누에의 등에는 무늬가 있는데 제2마디에 있는 것을 눈무늬라고 하죠. 이러한 무늬가 있는 누에를 얼룩무늬 누에, 무늬가 없는 누에를 흰 누에라고 합니다. 누에는 3쌍의 가슴발과 4쌍의 배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슴발은 기어다니는 데 사용하지 않고 뽕잎을 붙들거나 고치실을 붙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얼룩무늬 누에의 제5마디에는 반달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이를 반달무늬라고 부릅니다. 누에의 숨구멍은 어디일까요? 누에의 가슴과 배를 자세히 보면 좌우로 9쌍의 검은 점이 줄줄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누에의 숨구멍이죠. 사진 올려놔 이쁘게. 먹으라고 올려놔 옳지. 누에는 턱 부분에 곤충의 집게발처럼 딱딱하게 변한 부분이 이빨 구실을 합니다. 그것이 뽕잎과 뽕잎 줄기를 갉아먹으면서 마치 장대비가 내리는 것 같은 소리를 내죠. 누에는 알, 애벌레, 번데기, 나방으로 완전 탈바꿈하면서 49일로 한 사리를 사는 곤충입니다. 봄이 되면서 알깨기를 시작한 후 약 12일이 지나면 애누에가 되고 4번의 허물을 벗으면서 약 25일 동안 몸무게가 10,000배 정도로 자라 1,500m 내외의 씨를 뽑아내어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약 10일 후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와 짝짓기를 하죠.
알에서 깨어나온 개미 누에는 일령이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일령씩 나이를 먹게 되는데 허물 벗기는 누에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죠. 첫 허물을 벗은 애누에를 이령누에라 하는데 2일 반 정도 뽕잎을 먹고 자란 뒤 두 번째 허물을 벗죠. 세 번째 허물을 벗은 사령누에를 지나 오령누에가 되면 일생 동안 먹는 전체 뽕잎 양의 90%를 먹습니다. 실샘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오령누에의 몸속에 실샘이 차면 누에는 입에서 실을 뿜어내며 머리를 팔자 또는 S자 모양을 그리면서 고치를 만듭니다. 누에는 1분에 30cm 내지 40cm 속도로 실을 토해내는데 그동안 내내 머리를 빙빙 돌립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고치가 완성될 때까지 누에는 약 15만 번쯤 머리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고치 짓기를 시작해서 3일쯤 지나면 고치가 거의 완성됩니다. 이처럼 고치는 누에가 번데기가 될 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을 토해 바깥 둘레를 둘러싸 만든 일종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집 모양 같이 생겼죠? 여기 들어가서 이 누에가 여기다 누에를 올려놓으면 누에 몸을 땡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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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이렇게 고치를 지었는데 이 고치를 지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고치가 되는 거예요. 짠! 이거를 고치를 짓고 난 후 누에는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탈바꿈을 하는데 약 10여 일이 걸립니다. 우리 친구들 누에 고치 한번 만져볼까? 어떤 느낌인가? 선생님이 나눠줄게요. 선생님도 무슨 소리가 아이들은 처음 만져보는 누에 고치의 촉감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런 누에 고치는 딱딱해서 실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40분 동안 팔팔팔 끓이면 짠! 이렇게 삶은 누에 고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닥의 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범 보여줄게. 누에 고치를 뜨거운 물이나 증기 속에 넣고 삶으면 실이 잘 풀어진다는데요. 삶은 누에 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보여주자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거리는 아이들. 얇지? 이거는 머리카락보다 얇지? 실제로 누에 고치 실의 굵기는 0.02mm로 머리카락보다 얇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누에가 토해내는 실의 길이는 1,500에서 1,700m 정도나 된다고 하죠. 이번엔 장소를 옮겨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기로 하는데요. 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누에고치 몸에서. 물레에 누에 실을 감아 명주실을 뽑는 과정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체험 중 하나입니다. 변태에 들어간 누에고치를 따뜻한 물에 넣고 삶으면 투명하게 변하는데 이때 물속의 누에고치에서 실을 조금 풀어 물레에 엮고 돌리면 마치 실타래를 풀듯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실은 실패에 감기면서 건조되는데요. 실의 굵기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의 실을 합쳐서 한 가닥의 실로 만들 수도 있죠. 박물관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누에에 관련한 한사리와 그리고 누에로 이용해서 꼬치에서 실을 뽑고 또 그 실을 뽑은 걸 가지고 어떻게 비단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관에서 돌아보면서 관람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역사 문화관으로 들어가 보죠.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육해 교통로의 총칭으로 비단 무역이 교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서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트호펜이 처음 사용한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는 4,300년 전부터 뽕나무 심기와 누에치기를 장려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뽕 따는 아낙네와 길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만큼 잠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죠.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적인 의식으로
매년 음력 3월에 선잠제를 거행했습니다. 농사와 함께 양잠을 매우 중요시하였던 문화는 왕후 친잠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잠례는 왕이 친히 밭갈이를 하며 농사에 본을 보여 번농정책을 폈던 것과 같이 왕비가 몸소 뽕을 따고 누에에 뽕을 주어 번잠을 하던 의식입니다. 친잠례 거행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인 태종 11년 옛날에 후비 친잠례가 있었으니 앞으로 이를 궁중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왕명이 있은 후 시작되어 조선 말기 순정효 왕후가 친잠례를 창덕궁의 어친잠실에서 거행할 때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죠. 단군 조선시대에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사만 삼국시대에도 잠수업은 성행했고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직접 잠업을 권장할 만큼 성행했습니다. 잠업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도에는 최대의 누에고치 생산량을 기록하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의 역군으로 성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풍토가 양잠에 적합하여 일찍이 상고시대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며 비단을 짜는 일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시행된 잠업 증산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양잠 산업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번에는 또 어떤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제사 기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제사란 누에고치로부터 뽑아낸 가는 명주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닥으로 꼬거나 염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좌수좌족이란 앉아서 삶은 누에고치를 다루며 명주실을 뽑는 틀을 말합니다. 실을 감는 기구인 조사기 얼레와 둥글게 감아놓은 실타래인 명주꾸리도 보이는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에고치를 삶아 실을 뽑아 감는 기구인 통나무 조사기와 원형 바퀴 조사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왕채는 삶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 실끝을 모아 꼬는 틀을 말하는데요.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는 누에고치를 다루는 거죠. 배틀은 명주 3배, 무명, 모실을 짜는 직족입니다. 배를 짜지 않을 때는 분해하였다가 직무를 짤 때 조립하여 사용하죠. 배틀로 직무를 짜는 과정은 크게 날실 개구, 시실 투입, 바디치기, 날실 풀기, 직물 감기 등 5가지 동작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실로 짠 섬유 및 그 제품의 총칭을 말합니다. 비단은 예로부터 최고의 옷감으로 일컬어지죠. 그렇다면 비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의복의 소재로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비단은 우리의 피부에 유익한 자연 보습인자와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호 작용이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은 진주 같은 우아한 광택을 갖고 있죠. 이것은 명주실을 구성하는 섬유상 단백질이 프리즘 형태로 되어 있어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비단으로 만든 실크 넥타이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 그런데 이 넥타이를 만들려면 이 고치가 몇 개 필요할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 보지 말고. 140개. 그렇지, 140개. 140. 그러면 실크 넥타이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누에고치의 수량은 약 140개. 그만큼 많은 고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넥타이 하나를 만들려면 이 많은 고치가 필요해요. 그럼 이 하나에 넥타이뿐 아니라 실크 블라우스를 만들 때도 누에고치 450개가 필요하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누에가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넥타이를 만들어내겠어. 고마운 것 같지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옷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잠상 미래관으로 향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누에를 하늘이 내려준 벌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뽕잎, 번데기를 비롯해 심지어 누에 똥과 오줌까지도 인간의 병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뽕잎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뇌졸중에 좋고 어린이 몸이 열날 때나 불면증에 좋다고 기록돼 있죠. 뽕나무 뿌리는 어떨까요? 대장과 소장을 튼튼하게 할 때나 당뇨병에 좋고 아기가 침을 심하게 흘릴 때도 즙을 낸 다음 혀에 바르거나 마른 상백피를 물에 끓여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몸이 부을 때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좋고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하고 싶을 때 햇볕에 말려 가루를 내어 꿀로 환을 지어 오랫동안 먹거나 술을 빚어 먹으면 좋은데요. 이곳 박물관에서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도 직접 기르고 있어 초여름이면 뽕나무 열매인 오디도 볼 수 있죠. 누에와 오디나무, 오디도 관찰해 볼 건데 한번 볼까? 이게 뽕나무라는 거예요. 누에는 평생을 오로지 뽕나무의 뽕잎만을 먹고 삽니다. 처음에 이 새순을 일령 누에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일령부터 삼령 누에가 좋아하는 거고요. 이렇게 억센 거는 사령에서 오령 누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가 뭘까? 오디. 맞아요. 오디는 과즙이 많고 당분이 많아서 먹으면 엄청 좋대. 우리 한번 따먹어 볼까요? 먹어보세요. 아니 먹으세요. 맛있어요. 그냥 그렇게 닦어. 영양 만점 오디를 직접 따보는 체험을 하는 아이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오디를 찾아서 즉석에서 맛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먹어보세요. 맛있게 먹어보세요. 냠냠냠. 친구들, 우리는 오늘 누에를 보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누에가 뽕나무에 진짜 뽕잎을 먹는지 한번 선생님이 여기 뽕잎 위에 올려볼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관찰해보자. 네. 그럼 몇 청이에요? 이거는 지금 4령 정도 된 것 같아요. 뽕잎 위에 4령 정도 된 누에를 올려놓았는데요. 어떻게 생겼어요, 누에가? 귀여워요. 누에는 후각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뽕잎 냄새를 잘 맡습니다. 누에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아이들. 누에는 뽕잎을 가운데서부터 먹지 않고 끝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증명하듯 뽕잎 냄새를 맡고 뽕잎을 먹기 위해 끝으로 이동한 누에가 보이는군요. 갉아먹고 있어. 누에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징그럽다며 울상을 짓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누에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직접 뽕잎을 따다가 먹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먹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느꼈을까요? 누에 처음 보는데 신기해요. 책을 한번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신비로웠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사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얼만큼 빼야 되냐면 우리 친구가 중간을 맞추려면 자, 우리 친구 아까 이게 뭐였지? 누에꽃이 그렇지, 누에 고치야. 무슨 색깔이지? 하얀. 하얀색. 하얀색 고치를 이곳 우리 박물관에선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걸 만들 수 예쁘게 있도록 염색된 염색을 누에 한 거야. 고치로 자, 우리 친구들 목걸이 중에 만들기 체험을 자, 진행하고 원하는 있는데요. 색깔을 하나씩만 골라볼게요. 하나씩만 골라보자. 그렇지. 본격적인 아무거나 만들기 해도 전 돼요. 각자 지금 원하는 칼집나는 거 색깔의 보여요? 누에 고치를 고르는 아이들. 보이지요? 자,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힘을 줘서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고른 친구들 누에 바나나 고치는 벗긴다 생각하고 힘을 줘서 엄청 마치 튼튼해서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이거 것처럼 끝에까지 뒤집어 주는데요. 꾹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번데기가 창호지를 들어있어요. 겹겹이 발라놓은 것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끝까지 다 이렇게 꾹꾹 손님하고 눌러주는 다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여기 실 있지요? 여기 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고요.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꽃잎 모양으로 변한 누에 고치에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안 갔지? 그럼 이렇게 쭉 잡아서 이렇게 중간까지 맞춰주세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럼. 잘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누에 고치와 구슬을 엮으면 어떤 모양의 목걸이가 탄생할까요? 선생님 다 된 거 목에 걸어줄게. 한번 봐봐. 우와, 예쁘지? 그래, 각자 집어 완성된 누에 고치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는 아이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쁜 목걸이가 탄생했네요.
앞으로의 전시 계획은 전시 패턴을 조금 더 현대화해서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운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만지고 즐기며 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사양길을 걸었던 우리의 양잠 산업은 새로운 의약품의 소재까지 생산할 정도로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잠사박물관은 누에를 통해 자연과학을 이해하도록 하고 전통 산업에서 21세기 최첨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잠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죠. 비단이란 이름으로 화려한 복식 문화를 이끈 양잠 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한국잠사박물관. 환경 친화 산업으로 새롭게 비상하고 있는 잠사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